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방역당국은 내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완화할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했던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이번에는 갈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매각이 추진되거나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5.18 유적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단독 3위로 올라섰습니다. 탄탄한 투수진과 깨어난 해결사 본능이 상승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입니다. 이 같은 안정세는 최근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오는 29일로 기간을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완화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확산세에서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유행 기간 동안 하루에만 최대 22명까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 주말 단 1명의 확진자만 발생했습니다. 주말을 포함해 최근 나흘 동안 신규 확진자는 23일엔 2명, 24일에는 0명 등 확진자 발생 추이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죠. 이제 앞으로 또 생활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걱정스럽고 또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방역당국이 완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함께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던 전라남도는 그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또 그제부터 허가된 프로야구 경기의 관중 입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광주와 같은 경우 관중 입장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답답하죠. 이제 일하는 것도 좀 답답하고 이제 나가기도 힘들기도 하니까 눈치도 좀 보이고 이런 걸로 좀 많이 답답하죠. 광주시는 일주일간 확진자가 한 명도 없거나 일부 발생하더라도 뚜렷하게 안정세를 보였다고 판단됐을 때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까지 환자의 추이, 그다음에 그 환자 확진자들이 그 병상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수준, 그다음에 추후 예상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광주시는 또 코로나19가 완벽하게 분석되지 않은 만큼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단계별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같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단기 계획에서부터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장기 대책까지 단계별로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루는 대책들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성사 여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100여 개의 기관이 이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유치보다 상호 중복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수도권 16개 공공기관이 둥지를 틀고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된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밸리가 추진되면서 혁신도시 가운데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한국전력을 나주시가 차지한 것은 광주와 전남이 힘을 모아서 공동 유치전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가 따로 가지 않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공동 보조와 대응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혁신도시 발전 기금 문제 등으로 시도 간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이용섭 광주시장도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우선 광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가 희망하는 기관이 35곳, 전남이 원하는 기관은 23곳으로 알려져 일부 기관은 시도 간 중복 유치 경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따로 목소리가 아니라 공동의 목소리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부속 기관과 기업들이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돼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이들 부속 기관 유치 전부터 공동 협력한 뒤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실행될 때부터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쯤 되니 장마가 언제 끝나나 기다려지시죠?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많고 강한 비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잠시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전 중에는 소강 상태가 지속되겠고요. 낮부터 다시 본격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남 남해안 지역은 오늘 저녁에 비가 그치겠고요.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 30에서 70mm고요.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교적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날이 흐리면서 오늘도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2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방의 임동공장과 일심방직 공장 부지가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도심에 위치해 있고 역사적인 상징성도 있어서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후 개발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지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과 이명규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해당 부지들이 먼저 어떻게 매각이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 23일에 민간 개발업체와 계약이 체결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부지와 일심부지는 약 10만 평 되고요. 네. 계약 금액은 현재 약 6,800억 정도 돼서 약 7천억이 되는 아주 대규모 부지가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도심지에 있는 이런 큰 규모의 어떤 부지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광주 전방과 일심 방직 공장이 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전방 부지와 일심 부지는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돼 갖고 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어떤 방지 공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일부가 공장이 운영되고 있고 한때는 약 한 2,500명, 3,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던 어떤 광주의 어떤 그 굉장히 큰 경제적 역할을 했던 그런 상징적 어떤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부동산 업체들과 계약이 체결되면서 그 자리에 다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을까? 시민들이 그런 우려를 내비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워낙 땅값 부지가 원래 7천이나 대kim 정도 되고 도시의 어떤 기능상 아파트보다는 주상 복합으로 해서 저 생각에는 어떤 테마의 어떤 파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QC의 어떤 캐널 시티나 네. 어떤 다른 규모의 어떤 그런 상징적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지들이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이걸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진전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요? 아, 사실은 이 부지가 이제 민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부지라고 한다면은 네. 적극적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 방안을 이제 모색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디어만 이제 여러 가지 있었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로 가지는 이제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거기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광주시의 전체 도시 계획을 감안했을 때 개발 과정에서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된다. 이거는 꼭 넣어야 한다라고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 부지는 이제 광주의 도심지에 있는 노른자 땅이고 네. 네. 또 앞으로 이렇게 큰 부지는 이제 나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적 어떤 그런 상징적 공간으로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만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민간의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과 이명규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18 기간 시민들의 헌혈 행렬이 이어진 옛 광주 적십자병원은 광주 정신을 상징하는 곳이죠. 한때 민간에 매각돼 원형이 훼손될 위기를 맞았던 이곳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숨지거나 다친 시민들이 병원 한편에 누워있고 피가 모자란다는 소식에 내 피를 쓰라며 시민들이 줄지어 선 곳. 5.18 기간 시민들이 치료받고 헌혈 운동이 있었던 광주 적십자병원입니다. 대동정신이 깃든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이지만 지금까지 방치돼 있었던 옛 광주 적십자병원이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소유주인 서남학원으로부터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서남학원이 공개 매각을 추진해 민간 개발 시 훼손 우려가 제기되었었는데 광주시가 88억 5천만 원의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원형 보존을 결정했습니다. 원형 보존 개념입니다. 그때 당시의 자료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아카이빙 시설을 만든다거나 또 교육관으로 쓴다거나 역사성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다른 5.18 사적지들도 차례차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18 기간 시민군이 고문당한 505 보안부대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5.18 역사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옛 국군 통합병원은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활용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5.18 사적으로서의 그 어떤 공간을 보존한다는 것은 그곳을 방문할 사람들에게 그리고 뭔가 5.18에 대해서 기념하고자 광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업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또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홍남순 변호사가 오군 유족과 협의를 거쳐 1, 2년 뒤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고 들불약 예터인 광천 시민아파트는 재개발 조합 측과 협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2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대학 입학 시 장학금 지원과 10년 의무 복무 등 최근 당정이 협의해 발표한 의대 증원안에 후속 조치 성격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경북 1.37명, 전남 1.67명 등 모든 비수도권 지역이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동안 잠복해 있던 동서북권 유치 경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신설 방침을 발표한 후 목포시와 순천시가 각각 환영 논평을 내고 의대 지역 유치와 상급병원 설립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양 자치단체의 이 같은 입장은 의대 정원이 100명 이하일 경우 동서부 모두에 의대나 상급병원을 둘 수 없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 전 의대 유치를 놓고 양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진 게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 척의 예인선이 침몰하는 등 예인선과 부선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악천후 등 기상 악화 속에서 낡은 선박이 운항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양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선박 관리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거도항에 대규모 기름 유출 피해를 일으킨 78톤급 예인선입니다. 지난 21일 가거도항에서 침몰했던 예인선으로 사흘 만에 인양된 뒤 지난 26일 목포로 도착했습니다. 가거도항에서 침몰한 예인선입니다. 1960년대 건조된 예인선으로서 선체 곳곳이 많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조사관 3명을 보내 선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사고 선박에 대한 실물, 그다음에 인양된 후의 그 상태를 다른 선령 부분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인선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3일 전남 영광군 송이도 해상에서 50톤급 예인선이 침몰해 승선원 3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양경찰과 해양안전심판원은 두 사고 모두 직접적인 원인은 이례적이라면서도 선박 노후화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부선 사고의 절반가량은 운항 도중 예인선 식별이 어려워 또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빚어지지만 두 사고 모두 항구 근처에서 예인선 운항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 항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고요. 한 차분 또 출항하면서 항 바로 밖에서 사고가 나서 예전에 있었던 그 해양 사고, 그 예부도선 사고랑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정확한 원인은 사고 조사가 끝나봐야. 게다가 30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는 여객선과 도선과 달리 예부선은 선령 운항 제한은 없는 상황. 가거도항에서 침몰한 예인선은 60년, 영광 송이도 해상에서 침몰한 예인선은 40년 넘게 운항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대한적십사에서 광주 전남지사가 광주에 체류 중인 아프리카인 40명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초 교육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아프리카인 40명에게 한 사람당 12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광주시와 함께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귀국 항공편을 마련했지만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필요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이 부족해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다가 강등된 전 보건소장을 다시 임명하려던 광주 서구가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재임명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피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박모 과장을 승진 예고 명단에서 제외하고 보건소장으로 재임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모 과장은 지난 2018년 서구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 징계를 받았지만 최근 서구가 재임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단독 3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균형 잡힌 투수진과 해결사 본능을 가진 선수들의 등장이 상위권 도약의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건빨 유니폼의 마법이 통했습니다. 왕조 시절의 유니폼으로 무장한 기아는 88 고속도로 시리즈에서 삼성을 제물삼아 단독 3위로 올라섰습니다. 2018년 4월 이후 830여일 만에 단독 3위. 지긋지긋한 올 시즌 일요일 9연패에서도 탈출하면서 이제 2위 자리까지 정조준하게 됐습니다. 일요 타이거즈, 이제 이 단어는 잊어도 되겠습니다. 일요일에 9연패를 끊어내면서 고속도로 시리즈 2전승을 가져가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올 시즌 기아 약진의 비결은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운드에 있습니다. 중위권을 맴돌고 있는 방망이에 비해 투수진은 선발과 불펜이 조화를 이루면서 팀 평균 자책점은 4.24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경찬을 대신해 전상현이 뒷문을 단단히 책임지고 있고 박준표와 고영창이 안정감 있게 지키고 있는 마운드에 신의 정혜영까지 가세했습니다. 마운드에서 항상 자신 있고 열심히 던지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마운드가 안정되면서 타선의 집중력도 좋아져 뒤집는 경기도 많아졌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 선제 실점한 32경기에서 무려 5할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리그에서 역전승이 가장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이창진과 김규성 등 고비 때마다 해결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후배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서 그 게임을 이렇게 풀어가는 뭔가 이런 한 명씩 나오는 것 같아요. 플레이어 선수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베테랑들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승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맛빛 속에서도 올 시즌 반환점을 돌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이제 무더위를 관통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부상 관리가 선두권 싸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학교가 내년도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두 10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내년 의대 입학 정원 125명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51명을, 조선대학교는 입학 정원의 38%인 49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고등학교 전 과정을 해당 지역에서 이수한 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기로 해 지역인재 전형 비율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문학관 건립을 위한 공사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광주 문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가 공모를 거쳐 진행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설계가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자문과
전시자료 조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착공해 2022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광주문학관은 171억 원이 투입돼 북구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 센터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내년에 열리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김현선 홍익대 부교수의 총지휘로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한영 수교 기념전과 DMZ 프로젝트 기획 등 전시 경험이 풍부한 김현선 교수를 내년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위촉했습니다. 내년에 9회째를 맞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총감독 위촉을 시작으로 주제 선정과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전담 교사제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2개 시군에 문해력과 수해력 전담 교수 40명을 배치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지도를 실시한 결과 단어와 받아쓰기 능력 등이 10에서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로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8월 초 국내에 자동차로 휴가를 가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국민은 10명 중 3, 4명이고 이 중 23%가량이 8월 첫 주에 휴가를 떠날 예정인데요. 자가용을 이용할 거란 응답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이라며 8월 10일까지 교통대책과 방역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역사 유튜버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2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유튜브에는 양금덕 할머니가 어린이들과의 문답을 통해 강제동원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이 업로드됐는데요. 시민모임 측은 다음 달 15일 광복절에 소개할 영상도 제작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골판지를 활용해 사라져가는 동네 모습을 기록하는 양나희 작가가 올해 광주 미술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미술상은 지역의 원로 예술인들이 청년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만든 상으로 올해부터 개인전을 열어주기로 했는데요. 11월로 예정된 창작 지원 개인전에서는 밤의 연가 등 양 작가의 연작과 신작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GAC 공연 예술축제 그라제에서 버스킹 공연을 할 단체와 푸드트럭 판매자를 모집 중입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그라제는 위로를 주제로 9월에 열리는데요. 공연단체는 참가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주고 푸드트럭 셀러에는 판매 공간과 테이블을 제공합니다. 8월 7일까지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연일 장맛비 소식이 이어지는 요즘인데요. 이 장맛비도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아주 많고 강한 비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 전남의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도서 지역에서만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소강 상태가 지속되면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낮부터 본격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남 남해안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 30에서 70mm고요.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교적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날이 흐리면서 오늘도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8도 보이면서 어제보다는 1도가량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7도 보이겠고 장흥은 28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8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비가 지나고 나면 목요일부터 당분간은 흐린 날씨가 지속
계속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